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독독독의 제클린. 조이. 그리고 오스카입니다. 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저희 딕스코드 독타운에서 진행되는 밑동 라디오는 독일 생활에 관련된 세부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 독타운어 여러분의 독일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다 털어드리는 노필터, 노빠꾸, 꿀팁 대방출 라디오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 밑동 라디오 전용으로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2월 15일 밑동 라디오 제4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자브리나님 아까 2시에 잘못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래도 시간 맞춰 잘 오셨습니다. 다시 1번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영희님도 제 1번으로 채팅 남겨주시고 용감한 토끼님, 양갱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영희님한테 저희 라디오인데 왜 안 들어오셨어요? 제 칭얼대가지고 오늘 빨리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이렇게 항상 오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맞아요. 저희가 좀 더 뭔가 더 힘이 나고 맞아요. 힘이 납니다. 정말. 2시부터 오셔서 기다려주셨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입니다. 맞아요.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기쁘네요. 유튜브로도 복습했다고 영희님께서. 역시 최고입니다. 와우. 네, 요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늘은 네 저희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한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사실 공지 플러스 홍보입니다. 네, 저희 밑동 라디오 오늘이 제 4화를 하는 방송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저희 밑동 라디오의 제 1화가 녹화본을 1화 녹화본이 유튜브 독독독 TV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채팅 같이 하면서 좀 더욱더 좀 참여하시는 느낌을 가지고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다면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진짜 라디오 녹화본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는 대로 들으실 수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음악 듣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유튜브도 맞아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2화는 오늘 업로드가 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밥 친구, 설거지 친구, 이제 출근길 이제 팍팍한 출근길 준비 친구 저희 이제 예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유튜브 참고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하셔야 될 그런 필수적인 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때걸 해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1억 뷰 가자. 와 1억 뷰면은 저희 뭐 거의 저희 여기 거의 K-팝 스타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큰 퍼브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저희? 어디 이제 외국 가서 두유노 BTS 아니고요. 이제 두유노 미터 두유노 미터 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두유도 영희님. 영희님 지금 BTS 얘기하셨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삭제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밑동 라디오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거라는 소식과 함께 제 4화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 소개부터 가볼까요? 네. 이번 주 밑동 라디오의 주제는 바로 택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독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택배와 우리의 삶을 좀 떼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꼭 독일행을 준비하시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인이라면 사실 택배가 일상생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독일도 좀 마찬가지여서 좀 한국이랑 독일 사이의 국제 택배 그리고 독일 내에서 택배를 주고받는 것까지 해서 독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택배가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사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국제 택배와 관련된 네. 사연 들어와 있죠. 네, 익명으로 주신 사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겨울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돼서 캐리어에는 겨울옷만 겨우 쑤셔놓고 여름옷들은 다 택배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짐을 다 싸들고 우체국에 가서 비행기로 국제 택배를 보내려고 하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짐을 몇 가지 정리하려고 하니 직원분이 배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의 거의 반값? 비행기로 보내는 거에 거의 반값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웬 떡이냐 생각하고 배로 택배를 접수했죠. 그런데 그제서야 하시는 직원분의 경고,
배로 보내면 평균 한 달 반에서 2달 걸린다고. 뭐 여름까지는 한참 남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택배를 보내고 저는 캐리어만 들고 독일로 떠나왔답니다. 그리고 한창 독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집 앞에 택배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택배지 싶어 우체국으로 가보니 출국 전에 보냈던 여름옷 박스가 우체국 저 구석에 덩그러니 날짜를 세어보니 2달이 훌쩍 넘어가 있었네요. 그래도 저렴하게 보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죠. 배로 택배를 보내시는 그런 사연이 네,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저희 익명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네. 국제 택배 많이 보내시긴 하는데 보통은 비행기로 많이 보내시죠, 아무래도. 그쵸, 맞아요. 그쵸? 네. 비행기로 보내게 되면 사실 여기 사연에서도 소개가 되었다시피 좀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싼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비행기로 보내보셨나요, 짐들? 네, 저는 거의 비행기로 보내고 받고 했는데요. 사실 택배를 한국에서 받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독일에서 필요한 물건도 되게 많고, 특히 초반에 짐 쌀 때 차마 다 못 챙겼던 것들, 그런 거를 좀 부모님이나 뭐 지인분들한테 부탁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되게 놀라거든요.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서 부탁드리기도 조금 죄송할 만큼 진짜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배로 보내면 좀 싸지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로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은 또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배로 해서 택배를 좀 많이 독일로 많이 받아봤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비행기는 좀 매일매일 출발하는 반면에 배는 부피가 크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창고를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한대요. 아, 그래서 오래 걸리구나. 네, 그래서 그 대박. 창고를 채우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최소 얼마였죠? 한 달 반에서 2달? 네. 네네. 네, 그 정도가 기본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구나. 네. 우리 다스질버님께서 비행기로 보내다가 코시국되면서 특별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급하지 않은 배로 많이 보내신다고. 특별 수수료도 붙나 봐요, 요즘은. 거기다가 또 맞아요. 더 붙어서 더 비싸졌군요. 맞아, 이게 코로나 아마 때문에. 유가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달 우체국에서도 좀 이거를 다르게 책정을 해서 바뀌면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맞아. 비행기는 진짜 좀 유가가 영향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족톡톡을 통해서 모아서 보냅시다 하는데 오스카쌤 일 만들어주시네요. 우리 영희님께서. 참고로 톡톡톡에서 나가는 모든 택배는 우리 오스카쌤이 담당을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독일로 택배 보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네. 배로도 많이 보내시고 비행기로도 많이 보내시고. 네. 근데 배로 보내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도 많이 받아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택배가 와요. 근데 이런 거 되게 희한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런 택배 서비스 하는데 기본적인 약간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받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언제쯤 도착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택배는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그게 되게 한국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사실 우체국 보내면 알림톡 오잖아요. 맞아요. 그쵸. 톡부터 네. 오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우리나라만 좀 해주는 그런 좀 특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진짜 무심하게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런 배택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놓고 가고 알아서 들고 가라 뭐 약간 이런 식이라서 저는 조금 좀 아이로서 아이 성향으로서 약간 마상을 조금 입은 적이 있었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지?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아이 인증? 네. 아 진짜 서프라이즈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그냥 좀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뭐 고장 날 것 같은 거나 꼭 필요한 중요한 거는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면책 그런 아, 뭐죠? 서약서 이런 거를 아마 작성하나? 쓰지 않을까 아.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배에 있으면 또 막 던지고 막 맞아요. 그쵸, 네. 그렇죠. 완전 꽉꽉 반짝해. 넣어놓고 네. 맞아요. 이미 택배가 반쯤 찢어져서 오는 상황들이. 소금물 먹고 비둘기가 율비가 물어가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로는 좀 이렇게 받는 편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사실 좀 많아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 법. 네, 보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오, 정말요? 네. 전 독일에서 한국으로는 보내봤어요. 네, 저도 네. 정기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대부분 보내셨나요? 저는 뭐
하리보 이런 거 독일에서 파는 거. 아, 약간 하리보 저희- 셔틀. 네 맞아요, 셔틀이었어요. 요청사항 있는 분들한테 이제 뭐 때 되면 이제 야 하리보 네. 내놔라, 하리보 맞아요. 보내라 이러면은 이제 하리보 보내시고. 그쵸. 맞아요. 여기 없는 걸로 보내, 한국에 없는 걸로 보내. 약간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한정판 하리보드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금 레어한 게 떨어졌는데 맞아요. 네, 진짜 한 1, 2년 전만 해도 한국에 없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모아서 보내고 맞아요. 저는 또 이제 그런 거 화장품 같은 거. 아, 맞아요, 근데 막 색조 화장품은 여러분 한국을 따라올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뭐죠? 막 앰플 같은 거 독일이 굉장히 되게 좋은데 저렴한 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서 막 보내고 그다음에 뭐 발포 비타민 이런 거는 뭐 거의 국룰이죠. 오, 맞아요. 네, 발포 비타민, 비타민. 막 치약 이런 거 막. 아요나치아, 맞아요. 네. 발포 비타민. 맞아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 아포테케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약간 맞아요. 한국 여성분들이 이제 아포테케 화장품이다 그러면 굉장히 막 되게 좋은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포테케가 독일어로 약국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뭔가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이나 그런 계열이랑 약간 다른 진짜 피부를 위한 약간 크림이나 뭐 스킨 이런 거를 쫙 늘어놓고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희님이 브랜드가 뭐라고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거 사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한국에 없는 게 없죠. 네. 그래서 막 뭐지? 뭐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아직 랄라블라 있나요? 그게 뭐예요? 네, 없나요? 네. 없어졌다고 하시네요. 네. 그런 올리브영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였는데 거기서 막 독일 제품 되게 막 늘어놓고 팔고 그랬던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대신 이제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요 리스트도 한번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다시제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꿀템편 이거 좋습니다. 아이템으로 한번 구성해서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도 한국으로 택배 많이 보내시고 독일에서 보내실 때는 뭐 그냥 일반 독일 택배사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택배 대행 업체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택배를 좀 저렴한 가격에 독일 우체국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한동안 배송 대행 업체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이제 배송 대행 업체 이용 안 하고 일단은 그 독일 DHL로 보냈는데 그냥 하리보를 그 중에 뭐 중간 정도 박스로 보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거의 10만 원이 나왔어요. 진짜 하리보 값보다 이 한국으로 정도면 보내는. 한국에서 사는 게 낫지 저도 않아요? 네, 네. 그거 여쭤보려고 아, 했어요. 네. 하리보를 보내려면 그 배송비가 더 들으셨을 텐데. 맞아요. 네. 마트에서 사면 진짜 싸잖아요. 아, 자브리나님 DHL 네. DHL입니다. DH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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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 DHL 써서 DHL 독일식으로 읽죠. 맞아요. DHL입니다. 네. 그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한번 독일로 이제 엄마가 옷이랑 이런 것들을 막 싸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계속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연락을 취해보니까 그 쫄암트에 있다고. 네. 쫄암트에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런 문구가 와서 저는 진짜 그래도 멘붕이었었거든요. 도대체 쫄암트가 어디에 있으면 내 동네에 있는 데를 가면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필요시에는 뭐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암트에 갔는데 거기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내실 때 이 택배 안에 있는 물품들의 총액을 대충으로라도 적어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택배 크기에 비해서 엄마께서 너무 적은 금액을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이 된다. 이거 택배를 뜯어봐야 돼서 택배 주인이 와야 된다 하셔가지고 저를 불러서 택배를 뜯어서 제 옷을 다 확인을 하시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들고 왔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그 쫄암트도 진짜 진짜 거기 잘못 걸리면 진짜 대박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 세금이 높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은 중고든 중고든 새물품이든 가격이 1유로 이상이면 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헐, 네. 진짜요? 2021년 여름 정도부터 와 그렇다고 대박. 하더라고요. 와, 그럼 이러면 무서워서 택배를 못 받겠네요. 근데 그거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렇죠. 사실 낙이잖아요. 한국에서 택배 보내고 이런 게 낙인데
아, 그리고 저 너무 얘기를 많이 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김치를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딸내미 이제 유학한다고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 먹어야 우리 딸내미 힘나지 그러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제 친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김치가 택배에서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여름이었는데 미치겠다. 그쪽 암소에서 이거는 뭔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거는 경찰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도 소환되고 그분 쫄한테도 소환되고 진짜 완전 진을 다 빼고 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쫄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딱 생각나네요. 김치 결국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아예 그냥 폐기 처분했다고. 폐기예요? 네, 폐기 처분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아깝다. 속상하다. 아까운데 진짜 진짜 속상하죠. 그 엄마가 딸내미 먹이려고 하셨을 텐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생소한 냄새잖아요. 그렇죠. 김치가 그렇죠. 익은 냄새가. 네. 그 여름이니까 또 얼마나 익었겠어요. 맞아요. 아, 팍 익은 그 신김치 냄새.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런 일도 있답니다, 여러분. 쫄에 걸리는 게 택배를 항상 좀 주고 받는다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제 택배죠. 한국과 독일 사이에 서로 보내고 받는 그런 택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좀 독일 내에서의 택배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국은 사실 택배사 자체도 종류가 되게 많기도 한데 독일은 보통은 3-4개 정도가 거의 독일 전역 걸 접수하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그쵸. 네, 좀 특정한 택배회사들이 많죠.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DHL이죠. 네, DHL, DHL. 네, 그게 이제 도이체포스트, 독일 우편국에서 운영하는 택배사가 바로 DHL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UPS 요것도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회사였나? 미국 회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UPS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 네, 그렇죠. 헤르메스도 많이 쓰는. 보통 요 3가지로 택배를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아마존 배송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존 배송은 제가 알기로 좀 쿠팡처럼 아마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그냥 택배사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택배 회사들이 독일 내 택배를 다 접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택배 회사란 회사고, 그쵸? 네, 택배를 보내고 받고 하는 요 시스템들은 또 이제 문제가 있죠. 네. 열 받죠, 여러분. 열 받을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요 택배에 관한 경험담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죠. 조이쌤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목은 아무데나 두고 가는 택배입니다. 독일 택배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사인까지 받는 게 원칙입니다. 수취인 부재일 경우 이웃집이나 근처 택배 취급소에 맡기고 우편함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쪽지를 남겨두고 가고요. 근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요즘 큰 문제예요. 일손은 달리고 물건은 많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 많다 보니까 배송기사들이 처음부터 저층 이웃집이나 택배 취급소에 맡겨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는 우편함에 쪽지도 안 남깁니다. 종이 집에 있었는데 택배가 안 와서 운송장 조회해보면 수취인 부재라며 엉뚱한 곳에 맡겨져 있어요. 운송장을 알면 위치 조회라도 되는데 운송장을 모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택배를 찾아 이웃집 근처 택배 취급소를 다 뒤지고 다녀야 하는 일이 생겨요. 한국에서 가족이 깜짝 선물 보낸 걸 모르고 있다 나중에서야 한국으로 반송됐다 알게 된 경우도 들어봤어요. 아이고. 택배 취급소에서는 일주일 보관 후 안 찾아가면 반송시키거든요. 저를 비롯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국적 불문 이런 일을 몇 번씩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택배가 계속 엉뚱한 곳에 맡겨져서 제발 쪽지라도 남겨달라고 1층 출입문에 독일어로 써서 붙이셨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진짜 다스질부님 거의 뭐 사연 보신가? 진짜 너무 와 이런 일도 있으셨구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독독독이나 이런 교재들을 해외 배송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수취인 부재라고 나타나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받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연락을 가끔 드리면 아니 온 게 없다고 아예 들어온 게 없고 나한테 얘기 진짜? 들어온 것도 없고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진짜 좀 이게 택배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독일 택배도 원칙적으로는 받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인도 받죠.
그쵸, 사인도 그쵸. 항상 받고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너무 대부분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택배가 많아도 우리나라 택배보다 많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쵸, 그쵸?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택배 많이 시키고 물건 많이 시킨 나라는 전 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두고 가고 그냥 벨도 안 누르고 두고 가고 쪽지도 안 붙이고 이런 건 저는 너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우편함에 쪽지라도 남겨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찾기라도 하지. 그쵸. 맞아요. 영희님이 불친절해도 독일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나요? 하셨는데 독일 사람들도 사실 되게 짜증나해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집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문 앞에 두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독일은 사람이 없으면 거기다가 이제 부재 쪽지를 남겨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내일 다시 배송을 해주겠다 아니면 어느 곳에 맡겨놓고 가겠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쪽지도 안 남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우편 뭐 택배가 왔다는 알림도 없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도 짜증이 나죠. 도대체 내게 어디 갔느냐.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도 좀 귀중한 물건일 수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거에 되게 큰 문제가 제 경험이기도 한데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겁다고 집까지 배송을 안 해준 거예요. 1층에 놓고 갔나요? 아니요, 그냥 우편 그 취급소 거기다가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와. 진짜 너무한다. 네. 근데 우편 취급소가 여러분 이게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한 뭐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집 근처에 있다는 보장이 없고 거기까지 내가 뭐 교통편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저는 또 하필이면 버스를 한 2번인가 3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위치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그 박스는 20kg 정도 되는 박스고 근데 차가 심하다. 없고 하니까 진짜 막 아는 사람한테 그 큰 돌돌이 막 빌려가지고 막 그거 끌고 버스 타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런 많았었어요. 고생은 진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꼭 하나 보네요, 진짜. 네 맞아요. 이 택배 쪽지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걸 취급하는 방식도 좀 약간 네. 약간 우리 방송 오늘 약간 분위기가 네. 아 힘들어. 약간 어떡해. 눈물 너무 없이 힘드셨겠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이러면서. 없는 스토리 네. 약간 요런 컨셉으로 가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우쭈쭈 맞아요. 유유유.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비스가 그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돈을 내고 받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무조건 받는 사람 편의에 맞춰야지 약간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반면에 독일은 그 서비스를 배송하고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람도 사람이야. 약간 요런 게 좀 관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 사람들도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약간 요렇게 이해를 해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지금 조이쌤이 이 말씀 하셔서 생각난 건데 제가 그 언제 한번 대하의 기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너, 우리 집까지 왜 집 앞까지 배달 따지셨군요. 안 해주냐 이거 무거운데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달해야 하는 곳은 그 건물이다. 건물 현관까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게 맞는데 내가 너네 집 앞까지 배달해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주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인 거고 여기 집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처럼 뭐 이제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건물 현관 밖에서 이제 그쵸, 초인종을 그쵸. 누르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를 눌러서 수취인이 받는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받아가는 거지. 내가 이걸 너의 집 앞으로 막 들어가서 몇 층인지도 모르는데 막 가서 옮겨줄 의무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킹받지만 반박 불가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되게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일리가 또 있어요. 네. 왜냐면 택배 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쿠팡맨들 화이팅. 역시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서비스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오스카 쌤은 택배에 관련된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저도 쪼레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어. 쪼레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쏘셨나요?
아, 쫄이어서 쫄았다고요? 와, 라임 어쩔. 네, 쫄 암튼 죄송합니다. 네, 네. 세관에 택배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쫄았죠, 사실. 네, 맞아요, 쫄았어요. 원래 쫄거든요. 아, 그쵸. 쫄갈 때 쫄는 게 처음, 국룰이거든요. 세관에 독일 세관에서 오라는데 맞아요. 네, 쫄았죠 처음에는. 근데 저는 뭐 눈물 없이 드는 이야기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샀던 물건이 워낙 저렴한 거라서 그냥 물건 확인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잔뜩 쫄았었는데 저는 그냥 그거 다행히 그냥 가라고 하길래 그래도 저는 다행이네요. 네네. 그냥 뭐 물건 확인해보고 뜯어보고 확인하는 것까지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이건 가져가도 될 것 같다. 그렇구나. 인터넷 쇼핑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셨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좀 했었죠. 그냥 저도 이제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기거나 했을 때 그냥 뭐 한 번에 저렴한 제품을 이제 다이소처럼 파는데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한 번에 모아서 이제 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해외 사이트였는데 네, 그런 사이트에서 좀 주문을 했었죠. 저는 아마존은 거의 쿠팡처럼 썼던 것 같아요. 아마존. 진짜 많이 사고. 근데 아마존은 진짜 쿠팡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쿠팡은 뭐 로켓프레시 뭐 그런 게 있지만 아마존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틀 안으로는 무조건 도착하는 약간 맞아요. 그런 서비스라서 진짜 유용하게 독일인 분들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프리미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 네. 맞아요. 그걸로 좀 빨리 배달을 해주는. 맞습니다. 저는 아마존도 썼지만 독일에 있을 때 이베이도 꽤 많이 썼어요. 아 맞아, 이베이 많이 쓰죠. 네, 그런 사이트 되게 흔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그 이단님께서 택배 받을 때 무조건 내용물을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워낙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내용물이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이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거는 무조건 쫄에다 놔두고 와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 한국에서 독일로 이제 택배를 보내실 때 겉에다가 뭐가 들었는지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옷이고 뭐 이게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갈 거다. 이런 내용을 써 붙이는데 사실 세관, 요 쫄도 그거를 바탕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옷이 들어있고 되게 막 엄청 입었던 옷이니까 우리는 얼마 안 나겠지 해서 되게 가격을 낮게 써놓으면 조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부피가 큰데 이것밖에 안 한다고? 말이 하고 안 이제, 된다. 가져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너무 또 귀중한 물품이어가지고 혹시나 잃어버릴 때를 대비하셔서 금액을 되게 높게 써놓으시면 맞아요. 이렇게 높은 금액을 관세 없이 그냥 통과하려고 했단 말이야? 해서 또 이제 쫄에 가져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맞아요. 운이 없을 때는 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근데 관세를 가격이 비싸든 안 비싸든 낼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 지금은 그냥 6유로가 약간 통관 운송 수수료랑 그 배달 업체가 이제 가져가는 그게 고정 비용이고 배송료랑 그 기입한 금액의 약 19% 정도 이렇게 더해서 현금으로 이제 만약에 집배원한테 직접 이제 받으시면 그 현금으로 줘야 된다고. 거스름 돈을 융통성이 없는 분들은 딱 그거에 맞게 막 달라고. 예를 들어 뭐 7.62유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8유로 이렇게 안 되고 7.62유로를 나한테 줘 현금으로. 없으면 난 지금 택배 가져가고 다음에 다시 올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네. 아치도 아니고 진짜. 와, 진짜 너무하다. 그래서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냥 10유로 주면 내가 그냥 처리할게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딱 그 센트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한테 줘. 안 그러면 난 가져갔다가 너가 나중에 찾으러 직접 와야 될 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융통성이 없는 경우에는 참. 택배밖에 서러워졌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19%면 꽤 많이 떼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유로짜리면 내가 19유로를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가격을 쓴 거에 따라서 일단은 부과가 되고 만약에 이제 근데 뭐 비싼 물품을 보내는데 가격을 이제 낮게 썼다가 세관에서 걸리면 그렇죠. 네, 더 이제 내게 되겠죠. 음. 가능한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관세 포탈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독일에서. 맞아요.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택배도 계속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가면 갈수록 택배 받기도 어렵고 보내기도 그러니까요. 어렵고. 네. 우리나라는 반대로 또 택배로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돼가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걸 참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노동자로서 이제 편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다 말고는 맞아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나.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또 어느새 또 벌써 3시를 와우. 넘어버려서요. 네. 자, 오늘 택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터넷 쇼핑이랑 이렇게 아주 밀착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택배 시스템이 어떻고, 뭐 관세는 어떻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좀 공감과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되셨다면 네 채팅방에 뭐 박수를 쳐주시거나 뭐 느낌표를 남겨주시거나 여러분 많이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다음 주 주제를 공개를 해볼까요? 네, 다음 주 밑동 라디오 주제는 바로 은행입니다, 여러분. 은행과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나 궁금하신 점을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네, 디스코드 독타운 밑독 사연방에 오시면 저희 사연 남기실 수 있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익명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채널 하단에 1:1 문의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이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은행에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럼요. 네, 그쵸, 그쵸. 그 계좌를 여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돈을 주고 받는 법들, 혹은 또 뭐 많이 가면 대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네, 실제로 뭐 하시는 분도 많고요. 맞아요, 뭐, 맞아요. 또 은근히 또 독일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대박. 주식하는 사람들, 네. 대박. 네, 그래서 그런 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네요.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꼭 잊지 말고 시간 맞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밑동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밑독 만나는 밑도 믿고 듣는 밑동 다음 주에 만나요. Cheers. 치즈!